안녕하세요. 경매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온천리에 지어진 황토주택입니다. 여러분, 그 황토옥으로 다 지어진 집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렇게 1층, 그 다음에 2층, 미니 2층이죠. 그죠? 어렸을 때 조기로 고개 딱 내밀었던 그런 다락방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게 최초 감정가는 4억 5천대였고요. 현재는 이제 1회 유찰된 가격인데 3억 1천대에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전체 대지는 500평인데요. 건물은 현재 1층이 47평으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제시외 창고 뭐 이런 게 한 40평 요 정도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1층, 2층으로 해서 그 건물 자체가 47평인 거예요. 예. 그리고 창고가 있고 어떻게 지어졌나 한번 볼까요? 이게 1층에 41평 정도야.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집이 1층에 41평 정도고 그다음에 2층은 6평. 제가 아까 왜 다락방 그 문을 빼꼼히 내밀던 옛날 어릴 적 그런 조금 그런 향수가 느껴지는 집이에요. 그리고 제시외에는 1층에 창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창고가 40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층 집하고 똑같이 지하가 있어. 거기에 뭐 물건을 보관해 두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그걸 지어놨을까 모르겠는데 사용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게 건물은 왜 이거 조적구조라 그러죠. 조적구조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어렵게 들었는데 흑벽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일반 벽돌이 아닌 흙으로 찍은 벽돌 그거로 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너와 지붕, 기와 지붕이라 그러죠. 너와 지붕으로 2층을 짓고 그다음에 흑벽돌 겉에를 황토로 마감을 한 거예요. 안팎을. 황토로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할까요? 예. 약간 시골에 잘 지어놓은 옛날 집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안엔 또 벽지, 타일 이런 거로 마감했고요. 보다시피 이제 샤시로 창문 마감했습니다. 이 집은 지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보존 등기가 2004년에 났으니까 19년째 된 집입니다. 아직 19년 만으로는 안 됐어요. 이 집 모양 지금 딱 보이시죠? 이게 전체로 해갖고 필지는 5필지가 나온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목록 1부터 목록 6부터 봐야 되겠구나. 목록 6이 도로예요, 도로. 도로인데 이렇게 끼다란 부분 있죠. 요게 도로, 큰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지는 딱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우측으로 보면 목록 3이 답이에요, 답. 논 있죠. 논 짓는데 답인데 요게 한 95평 정도 되는 거고 그 옆에 목록 2가 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요 대지가 123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길다란 거 연결된 여기가 도로인데 여긴 전체가 다 이 집에서 도로로 아예 다 확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 도로가 한 32.28평 그러니까 32평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목록 4번. 그다음에 다 마지막 왼쪽에 있는 게 목록 5번인데 이 목록 5번이 요것도 답이에요. 전체가 다 답인데 요게 251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록 6이 왜 도로가 한 평밖에 안 되지? 이렇게 큰 땅이라고 하실 거예요. 목록 4하고 비교하면 그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목록 4는 32평인데 얘는 한 평이잖아. 이건 어떻게 됐냐면 목록 4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도로로 다 그 평수를 혼자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목록 6에 있는 도로 한 평은 요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도로 지분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매를 받을 때 도로만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경매나 공매를 도로만 받아. 도로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도로가 없으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나. 공사, 준공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요. 뭐 공사 허가도 안 나. 그래서 도로를 한 평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공장이나 이런 거 경매를 받은 다음에 이 도로에 한 평 있는 사람이 승인을 안 해줘, 사인을 안 해줘. 내 거 사라. 이러면 그거 막 비싼 값에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답과 건너
부분에 있는 이제 본체 건물이냐 뭐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제시의 건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리을 부분 돼 있는 게 차양막인데 3평. 그런데 저렇게 파란 지붕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지지대하고 파란 지붕 하나만 있어. 저기는 뭐예요? 쉬든지, 그렇죠? 아니면 논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농기구 같은 걸 좀 놓고 이러든지, 어쨌든 비만 가릴 수 있게, 뜨거운 햇빛만 가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3평 정도 차양막이다. 저거는 제시의 건물이 여기에 금액이 속해 있든 안 해서 속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다음에 자, 그 밑으로 딱 볼까요? 단층 정자가 3.2평이 있다는데 저게 디귿 써놓은 데거든요. 저 점선으로 되는데 보이시죠? 그것도 아까 차양막 3평하고 똑같이 저렇게 지붕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자는 정자인데 그냥 마루지 뭐, 그렇죠?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수박도 잘라 먹고 그런데, 예,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그 본관 건물, 본체 건물하고 딱 붙어 있는 데인데 요게 부속 창고거든요. 1.2평이고 보일러실이죠. 예, 그런 거 뭐 보일러실 뭐 요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제시의 건물은 무슨 신경을 쓰거나 뭐 이게 제시의 건물이 포함됐어 안 포함됐어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본체 건물이 있습니다. 네. 요게 본체 건물인데요. 아까 그 있는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빗살 무늬가 그냥 쳐진 거 있죠. 줄 쳐진 거. 요 줄 쳐진 데는 지하 창고하고 1층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격자무늬로 된 데가 2층 6평인 거예요. 2층 6평, 그 다음에 지하 창고 40.9평. 이 사진 보이시죠? 그냥 뭔가를 하지 않았어.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그 다음에 1층 40.9평은 뭐 방 3개, 거실, 주방 다 있습니다. 예,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아까 내가 뭐 차양이다, 뭐 원두막 이런 거 있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수목은 금액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시의 건물 수목인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뭐냐면 미음 있는 게 2개. 요게 2개 하나에 1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옷 부분 있죠. 시옷 부분은 저 나무 하나가 500만 원이에요. 비싼 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읍돼 있는 나무는 350만 원짜리 나무예요. 그래서 요 나무 값이 1090만 원, 한 1100만 원 정도 치인 거죠. 요것도 제시의 건물과 제시의 수목이 다 포함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집 내부를 보기 전에 향을 좀 딱 보면 현관이 지금 남서쪽으로 나 있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1층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남쪽과 서쪽의 중간 남서쪽으로 현관 문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방이 2개가 있네. 그렇죠? 작은 방 2개가 있고, 그 옆에 남동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동 쪽에 방이 또 하나가 있고, 다용도실이 있고, 북쪽에 주방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 거실이 있는, 여기는 아마 저쪽으로 창문을 서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집은 보통 서양이다, 북서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내부는 이렇게 되어진 집이다. 방이 근데 이렇게 정사각형보다 약간 길쭉길쭉한 형태의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커요. 예. 그 다음에 요건 2층인데요. 2층은 아까 1층 그 계단, 그대로 내부 계단 올라와서 그 계단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겉에 건물 보셨던 것처럼 큰 건물 있고 딱 중간에 2층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내부 계단 있는 부분이에요. 그 위에 방만 하나 딱 만들어 놨다. 그냥 방만 하나 딱 있는 거죠. 그 창문 요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 방입니다. 이 물건지는 여기 북내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북내면 온천리죠. 여기에 있는데 이 주변에 저 동그라미 다 쳐놓은 데가 전부 다 CC야. 컨트리 클럽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기도 좋고, 여기에 좀 뭐 나는 휴식이 필요해, 세컨하우스가 필요해 이러면 이런 집이 아주 좋죠. 서울서 가는데도 뭐 1시간 반? 뭐 1시간 반? 멀면 뭐 막힐 땐 2시간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휴식하러 가기 참 좋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외졌기 때문에 뭐 아이들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살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조금 그냥 가족들을 쉬고 싶을 때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등기부 현황을 좀 보면 등기부 현황에 소유하고 그 다음에 수협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소유하는 날 바로
잡혔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바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개인이 또 근저당을 걸었네요. 1억 5천. 그리고 또 하나. 한 분이 10억 되는 돈을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거는 공담일 거예요. 공동담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 하나로 10억 8천을 걸 수는 없어요. 이 집 자체가 뭐 10억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벌써 1차 수협 있고 그다음에 개인 있고 둘이 합한 것만도 5억이 넘는데 그렇죠? 3억 4억이 넘는데 4억이 넘는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또 가압류를 10억을 걸었다. 이건 아마 공동담보로 다른 거랑 같이 해서 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 수협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분들은 돈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이 전부 소멸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여긴 지금 주소지가 하나도 옮겨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뭐 누가 전입을 해놓고 여기서 있는다 그건 아니고 아마 세컨하우스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주변에 주택 가격을 조금 시세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 여긴 보통 뭐 전원주택, 한옥주택 이렇게 다 분류가 되겠죠. 자, 2016년 9월에 그 등기난 집이 271평짜리가 있는데 여기 평당 92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지은 지 오래됐는데 2007년에 지었거든요. 2007년에 지어서 현재 288평 평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288평이 나와 있는 집은 아까 92만 원보다 더 비싸. 이거는 지은 지 더 오래된 집인데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뭐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 138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8월에 등기난 집이 있는데 요건 딱 100평이거든요. 100평인데 여기는 더 비싸요. 평당 220만 원. 그래서 100평은 220만 원씩 평당에서 2억 2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288평인 2007년에 지은 집은 138만 원씩 평당 계산해서 4억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71평인 2016년에 등기난 이곳은 평당 92만 원 해서 현재 매가 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만약에 도로에서 뭐 가깝다 아니면 집을 지었는데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집이 너무 좋다. 그럼 건물가까지 치어서 이렇게 평당 얼마 가격이 좀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조건 비싸고 오래됐다고 싸고 그러진 않아요. 물건을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은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됐겠죠. 그죠? 2004년 12월에 등기가 난 거니까.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2004년 12월이니까 19년 정도 된 건데 감정가 자체가 조금 싸게 매겨지긴 했어요. 뭐냐면 이 500평에 91만 원씩 감정이 매겨졌거든요. 그런데 1회 유찰돼서 지금은 평당 얼마냐면 평당 64만 원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일 싼 데보다도 한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1회 유찰됐는데 평당 64만 원 뭐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서 시세 조사를 좀 해보시면 그래도 금매로 나와 있는 게 많아 그러면은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임장을 가셔서 판단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서울하고 지방의 딱 중간 지점인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에 굉장히 좋은 황토로 지어진 2층 주택입니다. 사실 저도 세컨하우스 그러면 저렇게 황토주택 지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5필지의 땅에 진입로는 물론이고 답까지 있어서 나 농사 지으면서 좀 시골 생활 좀 할까? 이러는 분들한테 최적인 그런 물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건의 점유자는 있는데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지 않아서 대항력도 없고 또 주변 시세를 볼 때 보통 평당 한 100에서 200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현재 경매 물건은 가격이 평당 64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좀 경매 물건을 찾는다. 가까운 거리에 한옥주택 전원주택 이런 걸 찾는다 하면은 굉장히 입찰을 해보셔도 괜찮은 물건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나 임장도 직접 한번 다녀와 보시고 진입로가 어떤지 차로 가는데 막히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공기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봤을 때 공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면 여기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니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26일 10시에 2차가 진행되니까 응찰해 보실 분은 한번 직접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